자,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예요. 자, 일단은 원칙적으로 무슨 평가 손실은 인정이 안 되죠. 무슨 평가 이익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에서 첫 번째 무슨 평가 이익,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나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무조건 인정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인정이 안 돼서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자, 그런데 평가 손실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든지 유가증권 평가 손실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손금 불산입이에요.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손금 불산입이에요. 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저가법으로 신고를 했다든지, 저가법이 뭐냐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저가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는 파손 부패, 파손이라든지 부패라든지 부패죠. 파손이라든지 부패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돼요. 유형자산 평가 손실, 유형자산 단어는 아니지만 유형자산 평가 손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인정이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인정이 돼요. 세 번째, 유가증권 평가 손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 평가 손실도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면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것,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평가 손실은 인정이 됩니다.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평가 손실은 인정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평가이익 자체는 원래 인정이 안 돼요. 재고자산 평가이익, 유형자산 평가이익,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이익 인정 자체가 안 됩니다. 입금 불산입이고요. 평가 손실은, 다만 평가 손실은 원칙은 인정이 안 되지만, 즉 손금 불산입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저가법에 의한 것, 파손, 부패로 인한 것은 인정이 된다. 유형자산 평가 손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 인정이 되고요. 유가증권 평가 손실은 파산, 부도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 드려볼까요?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10,000원이 있어요. 상품이 10,000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품 10,000원은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8,000원이다. 8,000원.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6,000원이다.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10,000원이다. 그리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9,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9,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러면은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동평균법.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으로 평가를 한 거죠.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 10,000원이 갔어요. 이거 무슨 법을 썼나 봤더니 이동평균법을 쓴 거죠.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을 썼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가법이란 말 쓰는 거예요. 원가법에는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또 개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죠. 이런 회사가 있고요. 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 10,000원이에요. 상품이 10,000원인데 밑에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이, 이건 뭐죠? 시가가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은 시가가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그래서 상품은 10,000원인데 상품이 10,000원인데 평가 손실 충당금이 1,000원이 있어서 9,000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는 뭐냐면은 자, 원가법으로 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시가가 9,000원이다 라는 얘기죠. 시가가 9,000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회사는 뭐냐면은 저가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저가법과 비교한 원가법이 이동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이동평균법. 저가법과 비교한 원가법. 저가법이 뭐죠? 저가법이 여러분들 저가법은 낮은 금액 시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9,000원. 9,000원과 원가법 중 이게 10,000원의 금액이 뭐죠? 이동평균법의 금액이죠. 그렇죠? 비교한 원가법은 이동평균법이다. 10,000원이다. 10,000원이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 9,000원이죠. 그렇죠? 이게 장부가액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가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가법.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 회사는 그냥 원가법을 적용을 해주는 회사예요. 원가법을 적용을 해주는 회사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회사는 저가법을 적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가법 중에서도 비교한 원가법은 이동평균법이 되는 거죠. 왜? 얘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의 금액이 이동평균법이잖아요. 얘는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한 번만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상품만 있는 회사는 원가법 중에서 10,000원짜리를 찾는 거죠. 이동평균법이구나. 그럼 원가법 중에서 이동평균법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된 회사는 뭐냐면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구나. 그럼 저가법이구나. 그러면 저가법을 썼는데 10,000원의 금액은 뭐냐? 이동평균법이구나. 이동평균법과 즉 저가법과 비교한 원가법이 이동평균법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이익은 아예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평가이익은 아예 인정이 안 되고 평가손실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되는 평가손실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저가법을 썼다든지 또는 파손됐다든지 부패 이런 것들. 유형자산 평가손실은 천재지변.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부도나 파산이 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원가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재무상태표에 달랑 재고자산만 있으면 원가법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재고자산 밑에 평가손실 충당금이 있는 회사는 저가법으로 신고된 회사다. 그래서 평가손실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원가법 중에서 선입선출법을 쓰겠다 또는 후입선출법을 쓰겠다 이런 걸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난 깜빡하고 신고를 아예 못했는데 어떡하지? 무신고 시에는 그러면은 어떤 법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는 언제 하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는 언제 하면 되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신고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죠.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시 마찬가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도 같이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변경신고는 언제 하느냐면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신고. 내가 만약에 선입선출법을 쓰다가 나는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고 싶다. 나는 이동평균법을 쓰다가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변경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을 때 요 날이 사업연도 종료일이죠. 요 날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됩니다. 그럼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그죠?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니까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는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는 일반적으로 3월 30일까지니까는 역시 마찬가지 3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무신고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냐면 선의선실법으로 평가를 해라. 무신고 시에는 선의선실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올려라 라는 얘기죠. 재무상태표에 올려라. 내가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럼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니까 즉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넘어서 변경 신고를 했어요. 이 기간 중에 변경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변경 신고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임의 변경이라고 그래. 임의 변경. 임의 변경 시에는 선의선실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선의선실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라.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신고 시에는 선의선실법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임의 변경 시에는 선의선실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선의선실법의 금액이 아까 8,000원이라고 그랬죠? 선의선실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8,000원이고요. 후입선실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6,000원이에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10,000원이고요.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9,000원입니다.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9,000원이에요. 재무상태표에는 상품이 10,000원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상품이 10,000원이 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그러면은 원가법을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원가법 중 무슨 법을 적용을 한 겁니까? 이동평균법을 적용을 한 거죠. 원가법 중에서 이동평균법을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회사는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평가한 거죠. 이동평균법의 금액이 10,000원 맞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세무조정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세무조정 없다. 세무조정이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회사는 문제 2예요. 문제 2. 회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예요.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신고 시에는 선의선실법 8,000원이 갔었어야 되는 거죠. 자, 무신고 시에는 선의선실법 8,000원이 갔었어야 되는데 얼마가 갔습니까? 10,000원이 갔어요. 10,000원이 갔으니까 2,000원만큼이 많이 가서 빼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빼주는 세무조정.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입금 불산입.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신고 시에는 선의선실법으로 평가를 해라. 즉 8,000원이 갔었어야 되는데 10,000원이 갔으니까 2,000원만큼 너무 많이 갔죠. 빼주는 세무조정. 입금 불산입. 재고자산 평가를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해서 증이라는 말을 써요. 재고자산 평가 증이란 말 씁니다. 금액은 얼마만큼? 네, 2,000원만큼이죠. 2,000원. 소득처분은 입금불산입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시험에서는 마이너스 유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유보. 왜 유보가 되느냐면 그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 재고자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잖아요. 팔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즉 8,000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만원으로 했으니까는 2,000원만큼을 빼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 세 번째입니다. 회사는 9월 30일에 총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변경신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변경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9월 30일까지 하라고 그랬죠? 얘는 9월 30일까지 맞게 변경을 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세무조정 없습니다. 맞게 변경을 한 거잖아요. 총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을 맞게 해서 이동평균법으로 갔죠. 그쵸? 그러니까 세무조정 없다. 자, 그런데 자 문제 4. 회사는 9월 30일이 아니라 딱 하루만 오버가 돼도 안 됩니다. 10월 1일에 총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신고를 했어요. 그럼 하루라도 지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변경이에요. 그러면 임의변경 시에는 선인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이 뭐죠? 당초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9,000원. 그죠? 선인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 9,000원. 둘 중 무슨 금액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9,000원. 여기 9,000원이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9,000원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임의변경 시에는 선인선출법의 금액이 8,000원이고요. 당초 신고한 방법 총평균법의 금액이 9,000원. 둘 중에 큰 거니까 9,000원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즉 여기 9,000원이 갔었어야 되는데 만원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죠. 빼주는 세무조정 역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입금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 뭐를 입금불산입할 거냐면 재고자산 평가증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반대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를 적게 했을 때는 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감. 적게 했을 때는 감. 적게 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러면 입금산입이 되겠죠. 적게 했을 때는 입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금액은 1,000원입니다. 1,000원만큼 빼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유보로 해주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가 있는 게 이동평균법이잖아요. 원가법이면서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세무조정 없는데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만원이 갔으니까 2,000원만큼 빼주는 세무조정 입금불산입 해준 거고요. 9월 30일에 변경신고를 했을 때는 맞게 변경신고를 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근데 하루라도 오버가 되면 임의변경이에요. 임의변경은 선입선출법과 8,000원과 당초 신고한 방법, 총평균법 9,000원 중 큰 금액, 그러니까 9,000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만원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1,000원만큼 또 빼주는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은 다 재고자산하고 똑같아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만약에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가증권은 뭐만 인정이 되느냐면 유가증권은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유가증권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유가증권 여기에 개별법이 하나 더 들어가요. 유가증권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채 같은 거는 사채와 같은 채권은 개별법을 쓰고요. 사채와 같은 채권은 개별법을 쓰고 주식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씁니다. 신고 방법이라든지 변경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재고자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채권은 개별법만 가능하고요. 주식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